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지난 5년간 변창흠이 시작해서 했던 SH공사에 분양한 원가를 다 공개할 거예요. 2배 바가지를 씌웠다. 원가가 3억짜리를 6억에 분양을 했다 하고 고백을 해. 그리고 시장 다음 날부터 다시 내가 분양하는 거는 다시 원가를 공개해서 저 마곡지구에도 아직 땅이 남아있어요. 그게 300만 원의 땅을 샀어. 거기다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얼마든지 3억에 분양할 수가 있어. 그럼 지금 마곡지구에 30평짜리 아파트가 한 14억, 15억 가는데 그 옆에다 3억에 자꾸 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큰 아파트가 아무래도 수요가 줄이지 않겠어요? 마곡에도 분양하고 수서에도 지금 땅이 있어. 수서역 바로 앞에. 거기도 30평을 3억 5천에 분양을 해. 위례신도시에도 아직 땅이 있어. 송파 쪽에. 거기도 3억에 분양해. 그럼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삼성동에도 땅이 있고 타워팰리스 옆에 있는 그 고령마을이 있어. 거기에 건물만 30평짜리를 해서 2억에 분양을 해. 30평을. 삼성동에도 한 2억 5천에 분양을 하고 건물을. 그다음에 용산 차량기지 있잖아요. 그 용산 차량기지 거기다가 30평짜리를 2억에 분양을 해줘. 용산에다가요? 용산에. 철도 차량기지 그게 50원에 산 땅이야. 철도청이. 50원에 산 땅이 땅 한 평에. 그 땅은 그대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사서 거기에 건물 지어서 그 밑에 한 10층 정도는 사무실로 해서 벤처 사업가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지하 1층하고 지하 1, 2층하고 지상 한 2층까지는 상업시설을 놓고 해서 아주 멋있는 건물을 거기다 짓는 거야. 아주 호텔급으로 잘 짓고 30평을 2억 5천에 분양을 하면 용산 일대 집값이 어떻게 돼?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용산만 하냐? 많아. 서울은 땅이 너무 많아. 땅이 많다고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렇게 조그만 섬에다가 바다를 메고 해야만 땅이 좀 생겨요. 원래 없어 땅이. 홍콩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땅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은? 너무 많아 땅이. 아, 그렇습니까? 네. 땅이 없다고들 다들 난리라서 그래서 3기 신도시도 바깥에 이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대규모로 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붙어있는 과천 뭐 이런 데 쭉 돌아다니면 땅이 많아. 거기 경마장 땅도 있고 뭐 재벌이 가진 골프장들도 많고 재벌이 가진 골프장. 그 재벌이 가진 골프장을 정부가 수용해서 아, 수용을 했어요? 아니 왜 농민 땅은 수용하는데 재벌이 가진 토지는 수용 못한다는 게 왜 못해? 재벌이 세서? 농민은 약해서? 농민들 거는 한 500명 걸 수용해야 되는데 재벌은 딱 하나 가가지고 있어. 그 수용하기가 쉽잖아. 재벌이 싫어하는 걸 해야 돼. 집값을 잡으려면. 아니 경기도에 재벌이 가진 골프장들이 너무 많아. 거기다 아파트 지면 돼요 안 돼요? 농사 짓는 땅에다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나? 골프장에다 아파트 지면 안 돼? 근데 왜 재벌이 가진 건 수용을 못해? 재벌 왕국이라? 재벌의 나라야 이 나라가? 아니잖아. 그죠? 얼마든지 땅이 있어요. 아니 경기도 쪽 나가면 숲이 더 많지 않아요? 거기다 집을 지면 돼요. 땅이 왜 없어요? 서울에도 많아. 여기 서초구에 가면 양재동, 내곡동 그 국정원 같은 거를 저기 강원도로 이전시키고. 아, 국정원을요? 필요 없잖아. 꼭 서울에 있어야 될 뭐 이거 벌써 해외 정보만 입수하면 되는데 아니면 저 제주도로 보내든지 공기업 지방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땅에다 지으면 돼. 왜 땅이 없어요? 땅이 너무 많아. 내 눈에는 땅만 보여. 여태까지 너무 오랫동안 3년간 가짜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진짜가 와서 여기 독자분들에게 진짜가 뭔지, 진짜 현실이 뭔지, 진짜 실태가 뭔지, 진짜 문제가 뭔지 제가 충분히.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직장인 분들도 있고요. 전업 투자자분들도 있고 뭐 한데 열심히 이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사서 모으면서 팔고 또 자산을 불리고 뭐 이런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죠 보통. 그건 이런 짝퉁진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 법을 계속 그렇게 만드니까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포착해서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 네.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 대폭락론자가 그 헛소리 해가지고 진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일으켜가지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그런 헛소리를 무시하고 과감하게 저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벌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양도세 반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반은 가져가고 자기가 그것도 노력한 거니까 그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만든 정권이 문제지 무슨 개인이 무슨 문제야. 안 그래요? 자기가 대통령 뽑아서 자기가 월급 줘가지고 그 월급 받아먹는 대통령이나 이 공직자가 만들었어. 그건 뭐 어떤 개인이 그게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어. 이명박
때처럼 그렇게 사서 이거 좀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벌겠네 하고 샀는데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면 10개가 다 떨어져. 그럼 손해도 또 그만큼 본인이 감수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손해를 집 없는 사람들 보고 메꿔달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근데 그럴 리도 없고 그럼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걸 뭐 나쁘다 좋다. 나라 주인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법대로 하는데 범위 안에서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머슴들 어설픈 심부름꾼 이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을 탓을 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들가 짝퉁 진보 가짜 정보 이런 데서 설쳐되는 사람들의 그 작은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죠.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 답변이네요? 아주 나는 명쾌해. 아주 명쾌해요. 제 이름을 네. 네이버나 다음에서 김원동 치시고 네. 이미지를 보시면 내가 항상 기자회견 할 때 판넬이 있고 있죠. 이렇게 차트 이것도 있고. 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제가 사진이나 PPT 자료를 많이 올려놔요.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지 못해서 이제 보통 인터뷰 많이 했고 언론들하고 네. 거기 보면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얘기들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또 그래도 이 사람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좀 캐내고 싶다. 그럼 불러줘. 그 다음에 또 뭐 가짜들 불러다가 필요하면 진짜하고 가짜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붙여서 가짜들이 피할 거예요. 잘 안 오려고 할 거야. 가능성이 커. 뭐 상관없어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또 오는 대로. 또 좀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으면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소속이나 지위나 뭐 이런 인지도 상관없습니까? 그럼 왜? 되게 열려 계시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픈마인드. 어차피 내가 일반 시민들 또는 내 아들, 딸, 이웃집의 아들, 딸, 젊은 사람들, 학생들에게 또 집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부부싸움 하는 분들, 저 시골에 있으면서 그냥 열심히 농사나 짓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꽁돈이 전혀 생길 가능성이 없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나는 봐요.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짜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걸 해서 따라하고 집 사고 부동산 투기해서 꽁돈 벌 생각만 하고 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어디다 뭐 사서 얼마 벌었다는 것만 그런 책이나 사서 보고 이래가지고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도 없고 공정, 평등, 정의 이런 건 다른 나라에 가서 오죽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하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 불러다가 마이클 샌델 그 사람 책만 팔아주고 이게 무슨 나라가 미국 교수 책만 팔리고 한국 교수들은 그런 책 쓰는 사람도 없고 쓸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특히 이 부동산 정보는 집값이 80%가 올랐는데 장관이 2달 전에 그만둔 장관이 계속 14%라고 거짓말하다가 그만뒀고 맞아요. 왜 14%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데. 통계를 마사지 하는 거예요. 마사지 해가지고 그 정책을 14% 오른 걸로 맞춰서 정책이 나오니까 별로 안 올랐다고 대통령도 말을 하는 거고 별로 안 오른 상태에서 그러면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 국지적으로 여기 조금 오르고 여기만 조금 올랐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으니까 여기 약 바르면 이쪽이 덧나고 여기 약 바르면 이쪽이 덧나고 부작용을 점점 키워가지고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고 싶은 관료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자리를 잃을 것 같고 쫓겨날 것 같고 그러니까 거짓말 보고를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해도 그걸 들통낼 사람이 없어요. 그걸 들통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2005년부터 내가 쭉 그걸 해왔어요. 최근에 서울대에서 집값 통계를 내보니까 78%가 올랐다. 80% 가까이 올랐다. 그 발표를 하기 한 일주일 전에 경실련이 82%가 올랐다. 하고 내가 보니까 82%가 올랐어요. 경기도 이렇게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봤더니 45%가 올랐어요. 경기도 지사와 서울시장이 집값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의 방향이 맞다. 기본주택만 늘리면 된다. 뭐 특별한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집값은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을 위해서 쓸 때 집값도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는데 그 권력을 재벌과 건설업자를 위해서 쓰면 재벌과 건설업자가 불로소득을 챙기게 돼요. 재벌은 1년에 15만 채의 아파트를 팔아서 한 채에서 4억씩 남기면 50조가 넘는 꽁돈을 챙기게 되고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 부동산이 1경 정도 되는데 재벌이 가진 부동산이 30%예요. 그러면 부동산 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 재벌은 또 명동에 또 삼성동에 강남에 테헤란로변에 고층 건물들을 알짜 땅을 다 알짜 빌딩은 다 재벌이 가지고 있어. 그 부동산 값이 오르면 재벌은 가만히 앉아서 1년에 500조, 1000조의 자산 증가가 생겨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러면 재벌들이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공장이 있는 토지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져. 아파트를 지면 재벌은 노조가 생기질 않아. 아파트 공사를 다 하청을 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 짓는데 국력이 집중되면 어떤 일자리가 생기냐.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건설 노동자, 노가다, 일당쟁이, 일용직 하지 말라고 다 대학을 보내.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고생스러운 일 하지 말라고 대학을 보내서 거기에는 값싼 동남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아파트 공사장에 한 70% 80%의 인력이 외국 노동자가 일을 해. 그러면 외국 노동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예요. 자국민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고 자국민 대학 나온 청년들은 커피숍에서 커피 알바하고 PC방에 있고 이런 일자리만 생기고 편의점에 가서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청년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아요. 사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 그 청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냐. 결혼을 못해. 동거도 못해. 좋은 여자가 있는데 연애도 마음도 없고 못해. 왜? 딱지 맞으니까. 부모들한테. 혼인도 안 하고 동거도 안 하고 하니까 애가 안 생겨. 애들이 태어날 기회를 박탈당해. 애 울음소리가 없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 이건 국가가 아니다. 반지옥이나 같은 거예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헬조선을 만드느냐. 촛불을 등에 업고 쉽게 권력을 쥔 자들. 이 자들이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거대 양당 체계에서 누가 더 못하냐. 계속 못하면 한번 바꾸고 또 못하면 바꾸고. 그러니까 정치는 못하기 경쟁을 하는.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청년들이 깨어나고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이나 하고 암기만 시키고 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를 부모도 제대로 모르니까 가짜들이 설쳐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지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